네, 애국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애국 청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부정선거에 관해서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종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법원 집계에 따르면은 선거 무효 소송이 137건, 거기에 당선 무효 소송 2건에서 139건의 소송이 제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증거 보존 신청이 71건이 제기가 됐는데 27건은 법원에서 받아줬고, 그 기각한 분들 중에 25명이 본안 소송을 또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증거 보존 신청이 52건이 지역별 법원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집회를 대법원 형사 앞에 와서 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규정에 따르면은 6개월 이내에 재판을 끝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5월 15일까지 우리가 소송을 냈고 6월 초에 지금 대법원 사부가 배당이 되어 있으니까요. 11월 말이나 늦어도 12월 중에는 이 선거 소송이 끝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있었던 대부분의 이 선거 소송은 주로 재검표였기 때문에 2달, 3달 안에도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번 소송만큼은 아예 부정선거로 규정을 하고 137개 지역에서 선거 무효 소송이 제기되어 있기 때문에 과연 그렇게 신속하게 재판을 해줄 것인가. 특히 우리법 연구에 김명수 대법원장을 중심으로 사법부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이 좌파 정권 하에서 여러가지 정말 우려스러운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바로 부정선거 규탄 대회를 대법원 정문 앞에서 하고 있고 이 자리에서 외칩니다. 대법원은 이번만큼은 양심과 정의에 따라 재판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여기에 우리 젊은 분들 많이 오셨는데 젊은 분들은 디지털 세대이기 때문에 이번 부정선거의 내용을 대부분의 이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들만 해도 아날로그에 사는 우리 태극기 우리 집회 어른들은 내용을 잘 모르세요. 주변에 얘기를 하면은 에이 아무리 그래도 OECD 선진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무슨 그런 부정선거를 해. 그래서 저는 알아듣기 쉽게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이번에 이 민주당 이 좌파 정권은 20년 집권 낮은 단계 연방제로 가기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 이번 선거에서 절대적인 의석수를 확보하기로 결심을 하고 200석은 너무 지나치고 180석 내외를 먹기로 민주당이 기획을 하고 실행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나서서 실행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주역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이 그 필요한 해커들을 동원해서 디지털 장비를 제공하고 뿐만 아니라 투개표 참관인으로 중국인들을 인력까지 공급해서 이 선거가 완벽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전선거라는 절차를 이용해서 당선이 가능하도록 사전선거 투표에서 일단에 당선이 가능한 표를 집어넣어 놓고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이부터 나서서 사전투표를 독려를 열심히 해서 사전투표율을 올리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바보 같은 황교안이가 등달아서 사전투표하자고 돌았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래서 사전투표에다가 이미 당선 가능성이 있는 숫자를 만들어 넣었기 때문에 방금 파주 진동이라든가 철원 이런 금북면 같은 데서 그냥 엉뚱한 실수가 터져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어르신들 얘기하십시오. 주변에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 사상 디지털이 동원된 세계 최초의 세계 최대의 최고의 기술이 가미된 세계 최대의 부정선거가 이번 4.15 선거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제 4.15
총선에서 당선됐다는 국회의원들로 21대 국회가 개원이 됐습니다. 이제 정식 국회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야당이 반대하는데도 그냥 해치웠습니다. 자, 그 미배인 교수의 논문을 보면은 적게 잡아도 36군데 이상의 당락이 뒤바뀌었다고 그랬습니다. 저희들은 대충 한 50석에서 최고 70석까지도 본다는데, 만일 이게 부정선거가 밝혀지면은 여야가 뒤바뀌게 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제 개원한 21대 국회를 원천 무효라고 규정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구호 한번 원천 무효만 3번 외쳐주십시오. 자, 컴퓨터 조작 부정선거로 당선된 21대 국회 원천 무효! 원천 무효! 원천 무효! 자, 범좌파 190석을 차지한 드디어 의회 독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얘들이 뭘 할까요? 말씀드렸죠. 이제 뒤집기 쇼를 벌입니다. 역사를 뒤집자 그럽니다. 그래서 이해찬이가 이미 첫 의원총회에서 얘기했습니다. 왜곡된 현대사를 바로 잡는 것이 국정 핵심 과제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 첫 번째로 여러분 제안된 법안이 몇 개 있습니다. 5.18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법이라는 게 발의가 되었습니다. 5.18 진상조사 9번째 하고 있습니다. 올해 연초에 진상조사위원회를 만들었는데 거기에다가 특별법을 만들어가지고 법적 보장을 해줍니다. 제일 중요한 건요, 임기 3년을 5년로 이미 늘려놓고 1년 더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조사위원 50명에서 100명으로 늘립니다. 그리고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정부 부처에 요구를 하면은 정부 부처에서는 개인 정보와 상충이 될 때는 자료 제출 거부권을 갖고 있는데 5.18 관련은 무조건 모든 자료를 제출해 주도록 요구할 수 있고, 심지어 자료 제출이나 정언을 거부할 경우는 검찰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도록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현행 헌법에서 압수수색 영장은 검찰만이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제 5.18 진상조사위원회에 무한대의 조사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시간이 없다고 그러네요. 자, 근데 여러분 아까 우리 민경욱 의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자, 미통당 가만히 있고 어떡합니까? 낯설 분들은 여러분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 지금 모든 이슈가 필요 없습니다. 부정선거 이 하나로 이 정권을 밀어붙여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서초역에서 5번 출구에 저희들이 있고 6번 출구에 불복종운동팀이 있고 7번 출구에는 또 국민주권회복운동이 똑같이 우리 검은 옷을 입고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지난 3년간 태극기 집회에서 열심히 우리가 노력했지만은 성과를 거두지 못했던 여러 가지 이유를 지적합니다. 자, 첫째, 언론이 침묵하고 있습니다. 우리 편이 아닙니다. 자, 당사자인 통합당 야당 노릇하지 않고 투쟁하지 않습니다. 자, 검찰이 이 부정선거 사례에 대해서 수사할 의지가 없습니다. 자, 저희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서초역 한 군데에서도 이미 세 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똑같은 날 똑같은 시간대에 이 부정선거 규탄 진상규명 집회를 하나로 합쳐야 되겠다. 그래서 며칠 전에 공명선거 정치총연합회 감시단을 비롯한 14개 우리 단체장들이 모였습니다. 물론 우리 민경욱 의원이 당연히 참석을 하셨고요. 그래서 이번 토요일을 끝으로 다음 토요일부터는 어디에서든지 한 군데로 이 집회를 열 수 있도록 우리가 무조건 노력을 하자. 자, 이 주체를 공동 주최하고 있는 우리 국민운동본부의 민주홍 총장이 중심이 돼서 또 우리 월요일 오후에 또 우리 14개 단체가 또 다시 모임. 그래서 다음 주에는 정말 어느 한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단일 대회로 준비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게 저희들로서는 여러분들에 대한 하나의
마지막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간단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 우리 민경욱 의원한테 말씀드립니다. 민 의원님이 저쪽 검찰청 쪽에도 연설하고 오시고 했는데 죄송하지만 다음 주부터는 한 군데만 가겠다고 선언하시고 딱 정해주시면은 이 부정선거 진상규명 전 국민대회가 하나로 치러올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뭉칩시다. 우리밖에 없습니다. 우리들이 나서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 체제를 지키고 이 문재인 정권을 끌어내려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